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의문의 변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들은 뭐였냐면, 끝소리 규칙,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발음으로 변화되는 동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했어요. 모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것, 자음과 자음이 동화되는 것,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것. 규칙적으로 표준 발음이나 표준 표기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는 것은 축약입니다. 그 다음에 탈락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축약과 그 다음에 탈락을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교체라는 것은 X라는 녀석이 있을 때 그 녀석이 Y로 바뀌는 걸 우리가 교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와 Y가 만나서 XX 혹은 XX 다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약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 했는데 그것이 Z로 두 녀석이 한 녀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탈락이라는 건 뭐예요? X와 Y가 있었는데 Y가 디그딩 날아가고 X만 뜨그둥 남았을 때 우리가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법칙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그거 이제 전체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마무리 정리를 제가 한번 꼭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축약과 탈락, 이 시간에는 축약과 탈락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약 탈락에다가 여기다가는 뭘 더 넣었냐면요, 준말이라는 걸 넣었어요. 준말이 뭐예요? 줄어든 거니까 탈락을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축약을 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준말이라는 건 이거는 왜 여기다 넣으셨나요? 당연한 거죠. 탈락이나 혹은 축약에 의해서 준말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부하는 이 교재의 편제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문법 딱 정리하고 규범 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연관된 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바로 이 교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인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규범, 규칙까지도 함께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야 더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갈 테니까요. 자, 그러면 축약 먼저 들어갈게요. 축약은 자음의 축약과 모음의 축약이 있다 그랬어요. 자음의 축약하고 모음의 축약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자음의 축약하면 자, 먼저 자음의 축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 선생님이 했었던 거, 그죠? 뭐냐면 바다 쪽에 했었죠. 바다 쪽에. 이 녀석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파, 타, 초, 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좀 가깝게 하면 피카츄 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세는 소리죠. 즉, 축약의 대표적인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다 쪽에가 피카츄 털, 파타초게로 바뀌는 거. 파타초케로 바뀌는 거. 그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히읗하고 만날 때 여기다가 뭘 더한다? 플러스 히읗입니다. 그럼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디귿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히읗과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이 만나게 되면 피읍, 티읒, 치읒, 기역이 된다라는 거. 그죠? 바다 쪽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피카츄털, 비가주털로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교재의 의문의 변동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비읍, 디귿, 지읒, 기역 다음에 히읗이 됐을 때는 피읒, 티읒, 치읒, 기역이 된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히읗 다음에 디귿, 지읒, 기역이 만나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가 빠졌죠? 비읍이 빠졌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랬죠. 히읗하고 얘가 만나든 아니면 얘하고 히읗이 만나든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 두 번째 예를 보면 히읗하고는 디귿, 지읒, 기역만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전혀 그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얘하고 앞뒤로 어떻게 만나든 이게 된다. 왜 그러냐면 비읍으로 시작되는 우리말에 어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비읍의 예를 여러분들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읍이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읍, 디귿, 지읒,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면 피읍, 티읒, 치읒, 기역이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는 동사 어근에다가 그죠? 전미사 히를 붙인 거예요. 아, 정말 복잡한데요. 이런 건 나중에 다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일단은 이 녀석 뒤에 뭐예요? 히는 자음이니까 얘는 대표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마히다가 됩니다. 됐죠? 근데 뭐예요? 디귿하고 히읗하고 만났네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죠? 마티다가 되는 거죠. 마티다가 됩니다. 됐죠? 그랬다가 마티다, 티읕 뒤에 이 몸이 있으니까 마치다가 되는 거죠. 자, 요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죠? 끝소리 규칙, 즉 교체가 일어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축약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티읕이 이 몸 앞에서 치읕이 됐으니까 얘는 뭐죠?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몇 개 단계를 거쳐야 될 것만 하나 예로 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히읗과 비읍, 디귿이요. 히읗과 바다조개가 만나면, 어떻게 만나든 바다조개와 히읗이 만나면 파타초케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그 다음에 자음의 축약 끝났어요, 벌써. 자, 모음의 축약 한번 볼게요. 모음의 축약이라는 것은 뭐 더욱더 간단합니다.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겹쳐서 뭔가 두 개가 겹쳐서 뭔가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그대로 겹쳐져서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아서 봐서 한번 볼까요? 보다 플러스 아서가 됐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긴 거냐면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났는데 이게 두 개로 겹쳐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과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 조금 이상해 보이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까이다, 깨다와 싸이다, 세다 있을 거예요. 그죠? 까이다. 까다에다가 플러스 피동의 이 접사 붙이고 그 다음에 종결음이 다를 붙인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까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모음과 모음이 또 만났잖아요. 아와 이가 만났으니까 얘를 축약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다. 그죠? 그래서 요거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무릎이, 내 무릎이, 내 무릎이 깨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무릎이 깨다. 자,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싸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싸다. 무엇을 싸다, 싸이다 해놓고 얘도 싸이다를 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문을 거기다 실어 드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센 도시락을 받았다. 그래서 깨다나 싸다, 까이다나 싸이다 이런 거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지는 않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뭘 끝냈다? 축약. 그러니까 자음 축약은 바다조개가 파타촉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요. 그죠? 모음 축약은 뭔가를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음과 모음이 만났는데 얘 꾹 눌러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럼 꾹 눌러가지고 뭐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은 조금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어미 활용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미 활용되는 부분 나중에 품사로 들어가서 동사나 형용사,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제가 한번 또 더 장황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리을 탈락, 자음 탈락 중에 자음의 탈락 중에 리을 탈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음의 탈락 중 리을 탈락. 자, 이 녀석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리을에다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읍, 니은, 시옷,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질척해. 참 화사한 술 좀 적당히 드시고 돌아가시지 말이야. 평산도 회포 좀 불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여사원들 막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막 아유 야 과장님 좀 보내자. 그래 과장님 내가 보낼까? 그때 야 사장님도 보내시오. 사장도 재수없어. 보내. 이거예요. 그죠?
자, 사장님도 보내시오 앞에 리을은 탈락되더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사장님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뭐예요? 얘는 파생과 합성어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활용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한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미에 보내시오가 있게 되면 이 얘기고요. 그죠? 파생어 합성어의 경우에 앞에 어근에 미을이 있고 뒤에 어근이 시옷, 지읒, 니은, 디귿으로 시작될 때 이런 얘기예요. 아우 선생님 그 외우기 정말 어렵겠는데요. 사장님도 보내시오는 그래도 쉽지 않니? 아우 그래도 어려운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보세요. 말소를 준비하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마소. 그죠? 마소. 그죠? 다 알죠? 바느질 잘하세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탈락되죠? 바느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솔나무, 소나무 나오죠? 솔나무. 솔나무가 어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달다리. 자, 이거 보시면. 자, 바느질, 이거 다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죠? 마소, 바느질, 소나무, 다다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 뒤에 뭐가 있었죠? 사장님, 도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과 소, 그 다음에 바늘과 질, 얘는 뭐예요? 얘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뒤에서 할 거예요. 파생어 만들어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합성어 만들어진 거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말, 소, 바늘질, 솔나무, 달다리, 이런 것들, 리을 탈락된다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달과 달이 합성된 거니까 그냥 합성. 그 다음에 요게 포함된 거는 이제 파생, 합성과 파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울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울다. 기본형은 울다이고요. 그죠? 웁니다, 운다, 우신다, 우오. 웁니다, 운다, 우신다, 우오. 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익숙할 텐데 조금 좀 익숙치 않은 건 우오예요. 그죠? 우오. 요거 어떤 때 쓸 수 있을까요? 대감마님께서 안방마님에게,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갓집에서 당신 지금 우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녀석이에요. 약간 예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비읍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있죠? 그 다음에 시옷이 있죠. 그 다음에 오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사장님도 보내시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미가 읍니다예요. 읍니다. 어미가 읍니다가 붙인 거고요. 니은다에 어미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시다가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가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무엇에? 우리라는 어간울에다가. 그래서 리을이 전부 다 탈락됐죠. 리을이 다 찾아볼 수 없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규칙적으로 언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규칙적으로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눈을 보시고 그러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울읍니다, 울른다, 울신다, 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말소, 바늘질, 솔나무, 달다리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는 솔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나무라고 써야 되는군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라도 어떤 것이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 히읗의 탈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굉장히 간단해요. 히읗이 탈락되는 것 언제나 몸으로 시작되면 히읗이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서 넣어서 놓으니, 끊어서 끊으니. 됐죠? 근데 주의하라 그랬어요, 저는. 자, 요거는 히읗이 탈락되는 현상이 너무나 규칙적으로 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전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대로 발음합니다. 전화로 발음합니다. 자, 얘는 당연히 뭐예요? 어미가 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어근의 끝에 있는 히읗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자, 히읗 탈락 받고요. 모음이로 시작하는데 생략되는 거.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의 탈락이에요. 자, 의 탈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끄다. 그러면 뭐야? 끄다. 그럼 여기다가 모음으로 붙이면 그럼 뭐예요? 꺼가 된다는 얘기죠. 꺼. 됐죠? 이거 탈락됩니다. 의가 탈락되는 거.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표기상의 탈락이 일어나는 거, 도움 탈락 보겠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갓난에서 똑같은 의미 있어서 이게 탈락됐구나. 모과에서 모과가 만들어졌구나. 그냥 눈여겨보시면 돼요. 됐죠? 같이 탈락된 거. 그래서 가아서 타아라 이런 거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축약과 그 다음에 탈락에서는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냥 축약하면 자음 축약하고 모음 축약인데 모음 축약은 그냥 모음끼리 만났을 때 꾹 눌러버릴 수 있는 건 눌러버린다. 자음 축약이라는 건 뭐라고요? 브드즈그 바다 쪽에가 파타초케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히읗하고 만나면. 됐죠? 그 다음에 미을 탈락,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으 탈락인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나중에 공부할 건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할 것이니까 사실은 용언의 활용 나올 때는 이 녀석은 안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합성이나 파생의 경우에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 나중에는 안 보게 될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보시면 전부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준말이에요. 얘네들 규칙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실 것은 없고 그냥 준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입니다. 맞춤법 제5항에 있는 녀석인데요. 첫 번째 기억 보시면 밭다리 나세요. 자, 요즘은 이게 인기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밭다리 걸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밭다리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바깥과 다리의 결합입니다.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좀 탈락이 되고 축약이 되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살아있죠? 요거는 살아있고 여기다가 받침을 뭘 넣어줄 거냐 했는데 시옷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뭐예요? 요게 살아난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밭다리입니다. 자, 그런 얘가 바로 박장기, 엇매다, 그 다음에 엇매기다, 그 다음에 밭벽, 밭사돈, 밭다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끝에 있는 요 녀석이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티읕이 살아남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자주 틀리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니은에서. 되다가 맞을까인데요. 그죠?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는 걸 알아낸 거고요. 되다와 되다의 경우에는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되다는 무엇의 준말? 되어의 준말이 되기만 하면 되다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되어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되어로 바꿔서 되면 뭐예요? 이걸 쓰는 거고 뒤지를 쓰는 거고 안 되면 돼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예를 한번 보시면 다 괄호에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이 뜻대로 되어간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지되가 되는 거죠.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되네. 그럼 돼지돼요. 그죠? 일이 잘 되어야 한다. 돼지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이 정말 잘 되니 일이 정말 잘 되어니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되니라고 써야 된다. 돼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되는 일이 없어. 되어는 일이 없어. 안 되죠? 그 경우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찬. 두 개의 차이점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경우에 따라 그때 달라요가 되는 건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얘는 거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거센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은 예사 소리가 나오는데 지 않다와 하지 않다의 결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 플러스 않다를 줄여버리면 준말을 만들면 잔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 플러스 않다를 줄이면 찬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엇의 여부? 하의 여부를 가지고 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문 하나씩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죠? 여기 뭐가 없어요? 지 않다. 하지 않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자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변하지 않다 한번 볼까요? 뭐가 나왔죠? 하지가 나왔죠. 변변하지. 그죠? 아는. 그러면 변변 차는.
거센 소리가 나왔죠? 자, 요것만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슴지, 무슴지, 그 다음 무심지, 그 다음 거북지.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심지, 제일 마지막 거북지. 자, 기본 형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얘는 뭐예요? 서슴하다가 아니라 서슴따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무심하다입니다. 무심하다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북은 거북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 얘가 똑같이 무심치, 거북치가 되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냥 앞에 한 것처럼 지 않다, 하지 않다처럼, 하가 있으면 거센 소리고, 하가 없으면 거센 소리가 아니구나 해버리면 될 텐데, 이 녀석은 뭐예요? 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죠? 네, 뭐가 나왔죠? 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먼저 하시면 돼요. 하다가 없다. 그렇다면 앞에 것과 비슷하게 그냥 뭐예요? 예사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삼가가 더 유명하죠, 사실은.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가 기본 형태예요. 그죠? 삼가다입니다. 삼가다. 그래서 지나친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삼가하시오가 안 되죠. 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하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삼가지가 되는 거죠. 삼가지. 삼가치가 아니라 삼가지. 너 그 일을 삼가치 않겠느냐가 아니라 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날려버리고 하다가 없으니까 얘는 당연하고 됐죠. 그 다음에 삼가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은 분명히 이 녀석은 하다가 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요거예요. 요건 뭐죠? 기억은 미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받침 중에 기억은 뭐예요? 그렇죠. 무성음이죠. 무성음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예요? 유성음입니다. 됐죠?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유성음인 경우와 무성음인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얘는 히읗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히읗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아만이 탈락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죠? 하 전체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히읗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센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거북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녀석은 아만 생략되기 때문에 무심에다가 지가 붙을 때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히읗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축약이 되면서 무심치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복잡해. 그럼 뭐야? 유성음 뒤에는 거센 소리. 그죠? 무성음 뒤에는 뭐예요? 무성음 뒤에는 예사소리.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에서 강조를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뭐를 강조했었죠? 자음의 성격과 모음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유성자음이 뭐가 있었어요? 그죠? 노랑, 양말. 선생님의 방법은 뭐죠? 모노레일. 이거죠. 됐습니까? 자, 모노레일. 이 녀석이 유성음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북지. 그죠? 그게 나온 거고, 생각 큰 데가 아니라 생각 건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부 다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연구하도록 같은 경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죠? 자, 연구하도록. 요런 경우, 연구하도록 같은 경우. 그 녀석을, 연구토록이냐, 연구도록이냐예요.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유성음이네. 왜요? 모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연구토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생각건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건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이고 싶어. 준말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예요? 역시 하 앞에 뭐가 있는지 본다? 기억이네. 얘는 무성음이네. 그렇다면 예사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싸그리 다 날아가 버리고 생각건대가 되는 거죠. 컨대가 아니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거 자주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에 부사어는 부사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기본형을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말 그대로 기본형 생각하지 마. 기본형 뭘까를 생각하면서 거센 소리일까 아닐까 생각하실 그런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다 쉬워요. 그죠?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그다음에 정령거, 필연거, 하마터면, 하마터면을 하마타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하마터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여튼은 여하튼도 됩니다. 당연히 여하튼도 맞는 표현이고요. 여하튼도 맞는 표현이고요. 한사코. 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떻게와 어떻게를 한번 또 구분해 볼게요. 자, 이거 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고요? 그죠? 축약과 그다음에 탈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너는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자, 막상 내가 무엇인가를 쓰고자 할 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쓰고자 할 때 헷갈리고 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떠하다가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개가 들어간 경우, 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경우 쑥 눌러가지고 히읗이 남고, 그죠? 히읗이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죠? 아는 없어지고, 다는 당연히 뭐 종결음이니까 당연히 빼버려야 되겠고요. 그죠? 자, 종결음은 아닙니다만, 하다는 엄입니다만, 다 없애고 얘가 붙어야 되니까, 그죠?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날아가고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 요거하고 유사한 게 이러하다. 그죠? 저러하다. 저러하다. 전부 다 개가 붙으면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저렇게.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 녀석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아, 부사구나. 그죠? 요거를 어떻게 발음 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 이걸 줄이면 히읗이 없어지고 요 기억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가 만들어집니다. 떡이 만들어지면 떡이 만들어져. 떡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구예요, 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에 제가 예문 드린 것처럼 어떻게 너는 나에게 그럴 수 있니? 부사죠. 부사로 쓰이니까 어떻게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구가 만들어진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의 구가 축약이 돼서 준말이 만들어져서 쑥 넘어지니까 쑥 뭉쳐버리니까 똑 하고 나온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쑥 뭉치니까 똑 하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쓰시다가 헷갈리면 지금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서술어처럼 쓰입니다. 서술어처럼 쓰이는 구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부사로 쓰인다라는 거. 그죠? 얘는 서술어로 쓰인다라는 거.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축약하고 탈락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여긴 정말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축약하고 탈락, 자음 축약이라는 건 피카츄탈 걔네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그냥 쑥 누를 수 있는 것만 누르면 된다라고 그랬고요. 탈락은 여기서 힘주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미 활용, 그렇죠? 용언의 활용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합성어나 파생어에 생기는 사장님도 그거만 살짝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말에 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들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하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라든가 그 다음에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를 따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정리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괄호 부분에다 채우시다 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체계적으로 쫙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 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들 잘 하셨습니까? 그럼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약과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1번 문제.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그렇죠. 두 개가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메시라는 선수와 호날두라는 선수가 딱 합쳐져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를 딱 만들어낸다. 이걸 우리가 말하고 한다. 축약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음의 경우에는 발음상으로 축약이 나타나고 모음의 경우에는 표기상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음의 경우는 발음상으로 축약.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비가주들, 그죠? 바다조개가 파타초케가 되는 것은 발음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표기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음의 축약 같은 경우에는 쭉 눌러서 나오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탈락은 두 음운이 만나서 어느 한 음운이 사라지는 현상. 그렇죠. 탈락이랑 뭔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하죠. 탈락 현상은 발음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죠. 자, 1번 문제. 예를 들어서 달달이 있었잖아요. 달달이. 이거 뭐예요? 띠기딩 없어지죠. 솔나무 있었잖아요. 솔나무. 그죠? 띠기딩 없어지죠. 그죠? 사장님도 했던 겁니다. 사장님도.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군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걸 뭐 다 암기해야 돼요? 이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예요?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탈락과 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어요. 법학의 경우, 비읍과 히읗이 만났죠? 그죠? 파타초게, 바다조개가 히읗을 만나게 되면 파타초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합하여 피읍으로 발음한다. 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약의 예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히읗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탈락한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라 그랬죠. 전화 같은 경우에 히읗의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에 뭐가 나왔어요? 히읗 받침의 어간. 모음 앞에서 언제나, 그렇죠. 히읗 받침의 어간은 모음 앞에서 언제나 탈락하게 된다. 규칙적인 거라 그랬죠.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으로 끝나는 거, 쓰다 같은 경우에 써 하고 없어지는 거 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모음어미 앞에서 언제나 탈락하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마치다 같은 경우에 음운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이 뭐냐 그랬어요. 마치다. 자, 했던 겁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에 해보자. 뒤에 자음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미 제가 해버렸네요. 그죠? 자, 마치다. 자, 자음이 지읒이 그죠? 비음 바다 쪽에 모노레일, 그죠? 바닷가 모노레일. 여기 안 들어가죠? 그쵸? 이거 달리 외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음. 그죠? 7개의 자음만이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읒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대표어만 돼야 되겠군요. 그죠? 대표음이 제일 먼저라고 했어요. 맛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맛히다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디귿과 히읗이 만났네요. 그럼 축약해야 되겠죠? 마치다. 아이고야, 정신이 없어요. 마치다. 그 다음에 티읕이 이 모음 앞에 있으니까 마치다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끝소리 규칙.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화라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죠? 축약. 축약이 만들어졌고요. 이 녀석은 뭐예요?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뭐죠? 동화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요것들이 잘 정리된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1번이네요. 그죠? 교체이면서 그 다음 축약,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동화. 그죠? 1번 선택지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굳히고, 그 다음에 막히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굳히고 같은 경우에 이 녀석하고 비슷한 녀석이죠. 요거 어떻게 돼요? 티읕 됐다가 이 모음 앞이니까 치읓.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굳히고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막히다는 기억하고 막히다는 기억하고 히읗하고 만났으니까 기억 막히다가 나오면 됩니다. 막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예만 쓰라 그랬어요. 같은 자음이나 모음이 반복하여 나타나 탈락하는 경우.
반복, 같은 것이 나타나 탈락된 거. 1번에 나와 있는 마소, 바늘질, 이건 뭐예요? 리을의 탈락이죠. 1번은 리을 탈락입니다. 어디서? 사장님도 오죠. 사장님도 앞에서 탈락된 거. 합성이나 파생에서 탈락된 거. 그죠? 웁니다, 운다는 게 뭐예요? 기본형이 울다죠? 리을 탈락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앞에는 사장님도, 뒤에는 뭐죠? 밑에 거는 보내시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활용의 경우, 이건 뭐예요? 파생이나 그 다음에 합성의 경우. 됐죠? 넣어서 놓으니 끊어서 이거 뭐예요? 히읗 탈락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이거네요. 그렇죠? 갓난이었어요. 갓난에서. 그죠? 그 다음에 목과에서 온 거죠. 목과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가아서에서 그죠? 타아라 키었다 켰다 키었다. 자, 그러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건 뭐예요? 다음 중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이건 뭐였죠? 뒤에 있는 자음이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주로 티읕 받침 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거, 그쵸? 바깥 사돈, 그죠? 바깥. 요거 살았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바깥다리. 이것도 마찬가지, 밭다리. 요거 살았고요. 그 다음에 바둑장기. 요거 살았죠. 그래서 박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밭사돈, 밭다리, 밭장기. 밭사돈, 밭다리, 박장기. 티읕 기억 받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되어 넣어보면 되죠. 7번 문제 되어 넣어보면 됩니다. 일이 뜻대로 되어 간다. 됐습니다. 그렇죠? 돼지대 쓰는 거 맞네요. 첫 번째 기억은 돼지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되네요. 얘도 돼지대 들어가네요. 근데 니은 어때요? 되었었네요. 잘못됐죠? 일이 정말 잘 되어가니, 디귿도 마찬가지 돼지대 들어가네요. 되어 되죠. 일이 정말 잘 되어니 안 되죠. 그래서 리을은 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돼지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돼지 안 되지. 근데 돼지 안 되지 돼지에 됐네요. 그렇죠? 그럼 다 틀렸네요. 그죠? 요거 하나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만치 않다, 변변치 않다, 점잖지 않다, 귀찮지 않다. 이건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만만하다. 만만하다. 그 다음에 기본형 생각하면 돼요. 변변하다. 되죠? 변변하다. 그 다음에 점잖다. 만만하다. 그 다음에 점잖하지 않다. 그죠? 점잖다. 그 다음에 귀찮지 않다. 그죠? 귀찮지 않다. 자, 요겁니다. 이런 거 끝이에요. 만만하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변변하지 않다. 그죠? 얘는 지 않다. 변변하지 않다. 그죠? 점잖하지라고 그랬네요. 점잖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얘는 하지 않다고 얘는 뭐예요? 지 않다가 되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가 나오고 얘는 안 거센 소리가 나온 거죠. 예사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리한 것.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본영어의 기본형이 접사하다가 있는 경우 거센 소리가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네. 만만하다, 변변하다, 점잖다, 그죠? 귀찮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형 해본 거예요. 만만하다, 변변하다, 점잖다, 그 다음에 귀찮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8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중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객, 토, 치, 컨이죠. 거센 소리입니다. 거센 소리가 모두 나왔는데 무엇을 보면 되죠?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만 보시면 되겠죠. 간편케 받침 니은 나왔죠. 유성음이죠. 연구 구 이렇게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죠. 유성음이죠. 무심치 미음으로 끝났죠. 유성음이죠. 전부 다 거센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근데 생각 건데 생각 기억으로 끝났죠. 무성음이죠. 컨대가 아니라 건대가 돼야 되죠. 자, 건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뭔지 알죠? 그죠? 어떻게와 어떻게는 부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대에 있는 어떻게는 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처럼 쓰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어떻게 개개해네요. 개개해. 그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죠? 너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부사 역시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그래서 이 마지막은 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떡이 들어가는 거죠. 떡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니까 서술적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약과 그 다음에 탈락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준말 부분이에요. 준말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의 변동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다음 시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힘내시고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